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지금 국민 이불을 막는 이 여당의 입법 독재가 지금 막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해가지고 야당 반대도 불구하고 어저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거를 위해서 전날에 이어 연이틀 표결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했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독재 국가입니다. 입법 독재 국가고 무서운 나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국민의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멈춰 세우는 초유의 상황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거여가 입법 독주로 야당의 입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 수사,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막 막았다고 지금 난리를 치지만 속수무책 그들은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라든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나서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무시무지한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북한 주민을 영원한 노예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 태영호 의원이 오직 그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이 더불어당은 경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해서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버리는 무력화하는 소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이제 수사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도 지금 개의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목적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목적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갑니다.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 있어야 됩니다. 깨어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저께 봤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야당의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강제 종결시키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당초 더불당은 야당 의견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충분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했다고 헛소리만 해댔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그래놓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이 전원 반대 토론에 참여키로 하자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또 사흘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야당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막았지만 머릿수에 밀렸고,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의장, 이 사람도 말이죠, 문희상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의정사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된 겁니다. 김태년이라는 사람, 더불당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코로나 대확산에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핑계, 코로나로 출세한 사람들, 코로나로 덕본 정치, 정당들 꽤 있죠. 코로나 덕분 정당들이 어디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176석이 된 정당이 어딥니까? K방역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환호해서 표를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말이죠. 표가 8% 차이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하고. 8%인데 1등, 2등이니까 1등이 국회의원 되니까 간신표로 전부 다 된 사람들이 76표를. 그러면 민주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지니까
참 취했죠 지금. 네, 많이 취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권은 의회 정신을 비웃고 정당한 야당의 목소리마저 힘으로 강제 종결시켰다면서 야당과의 합의 정신을 짓밟고 힘으로 밀어붙인 폭거에 이 나라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눈물겨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 5.18 처벌, 전단 금지, 일방 처리 다 끝내놓고 저희들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역사적 성과다. 이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법 개정안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야당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시킨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또 자기들이 만든 법을 다시 개정을 시킨 거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다 밀어붙였습니다. 혼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들을 두고 친정부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의 권력층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왜곡처벌법 등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 침해하려고 지금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 더불어당은 역사적인 성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180석 머릿수로 2차례 강제 종결시킨 민주당. 서울 시내 일부에서는 민주주의는 전진한다라는 쓴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게 민주주의가 전진한다는 겁니다. 이낙연이가 강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좋아서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이 장면 좀 보십시오. 이게 이낙연입니다. 총리까지 했다는 분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의회주의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과거에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남도지사도 하고 총리까지 하고 이제 더불어당, 독재당 대표까지 하고 있으니 눈에 비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 그 법들이 통과되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좀 점잖게 가만히 있어도 부끄러운 것을 그렇게 나서고 있으니 말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라통이 터져서 말하기도 싫은데요. 민주당이 지난 7일 그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공언했는데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즉각 보조 맞춰서 속도전에 나가서 실행한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이 갖고 있던 공수처장 거부권을 갖다가 박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부여해가지고 공수처의 그 정치적 중립을 보장했다 하고 큰 소리 치고 막 하면서 국민을 호도할 때는 언제고, 야 이제 정부 여당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야당 무력화시키는 것, 공수처장 추천권을 무력화시키는 그걸 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제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일명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부 다 묵사발 낸 겁니다. 국민의힘 윤희수 의원은 이 법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느낌의 닥쳐법이라고 했습니다. 닥쳐법이라는 겁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김여정이가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이렇게 비난한 직후에 정부 여당이 마련해 나선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미국 의회와 국제인권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감시 대상이 되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게 좋을 줄 알죠. 지금 반미 계속 가고 있지만 한번 두고 보십시오. 네.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동맹이 아닙니다. 70년 혈맹입니다. 혈맹. 대한민국을 이 땅에 존립시켰던 미국입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소위 말해서 친북 인사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나라를 무슨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이 나라를 무슨 비민주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것, 억압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이 나라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인식을 받고 있는 것은 이건 좋지 않다. 국제인권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도 미 국무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국무부의 감시 대상에 대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계 반발도 무시하고 통과시킨 또 법안도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3법,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해가지고 지금 경제 3법 완전히 독재경제죠. 재계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대주주 기업권 3% 룰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서 해외 경쟁사의 기업 기밀이 유출되고 각종 소송 남발로 기업 경쟁력도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야당의 김종인도 동조했잖아요. 그래서 사쿠라 틱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김종인에 대해서 믿음을 못 갖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공공의대 설립도 오케이 좋다고 찬성한 사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결국 민주당은 야당이 목소리를 낼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처음 약속을 이내 바꿔가지고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힘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 막았다면서 아무리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령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이게 민주주의고 법치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항변만 해서 뭐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야당에게 한마디 제가 한번 하고 싶은 거는 야당이 그렇게 점잖게 뻔히 다 아는 거, 알 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놓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법치냐? 그거 누가 말 못합니까? 그거 이제 알았습니까? 하는 구색을 갖추는 거죠. 투쟁이 뭡니까? 야당이 뭡니까? 야투라는 걸 몰라요. 야당은 투쟁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투쟁을 해서 정권을 획득해 오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런 야당을 믿고 지금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야당의 부재 때문에 끄떡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릿수가 적어서 의원수가 적어서 그렇게 그럼 투쟁 뭐하러 합니까? 의원수가 많으면 투쟁 뭐하러 합니까? 의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반대 투표 반대 그것만 하면 되죠. 투쟁을 왜 하느냐고. 그러면서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투쟁을 잘하고 정말 리더십 있고 한 분들은 못 들어오게 말이죠. 입당을 자기 당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발로 막고 있는 김종인과 주호영의 심보는 뭡니까? 네? 야당 구실을 좀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말이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이 나라입니다. 무법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더불어당의 입법 폭주당. 그 앞에서 꿈쩍도 못하고 투쟁도 못하는 국민의 힘이라고 붙여놓은 힘은 그 무슨 힘입니까? 네.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